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독서해야 하는가, 또 나만의 독서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글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까? 여기 보면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랄지, 또 악곡의 형식, 또 뭐 작곡과 변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네,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글을 보면 공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발자국이랄지, 또 보폭이랄지, 공룡의 종류, 뭐 사족, 이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는 또 아까와 다른 글들인데요. 컴퓨터에서 동영상, 또 화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글은 각각의 다른 글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공통점일까요? 궁금하죠?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방금 소개한 글들은 바로 수능에 나왔던 언어 영역의 지문입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지문이 나오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어려운 문장, 또 다양한 문장들을 보면서 종합적이고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시험 공부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적인 생각들, 사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게 바로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책의 제목처럼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라고 해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은 바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 근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어떤 책부터,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사실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또 발표 준비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책을 읽다 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 여기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독서량이요. 점점 줄고 있어요. 2013년에는 1년에 읽는 책이 9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을 보면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좀 있다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되면서부터는 점점점 책 읽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도 책을 읽는 것도 줄어들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보니까 스마트폰을 그만큼 이용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우선순위랄지 또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잘 읽고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힘, 또 분석하는 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만의 독서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책을 읽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만의 독서법을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독서법에 관계된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음,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선생님에게 맞는 그런 독서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좀 붙여놔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다시 책을 보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자별 책 읽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저자의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그 저자의 다른 책을 또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저자가 쓴 책들을 웬만한 책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뭐랄까 깊이 있는 독서를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이제 주제별 책 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는 책들을 다양한 저자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또 교육에 관계된 책을 읽겠다. 그러면 교육에서도 특별히 뭐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에 관한 책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읽고 저자를 가지고 읽고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럴 때는 가끔씩 재미있는 소설을 한 번씩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가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천 도서 중심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고 반드시 글을 좀 써보는 거예요. 그 독후감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사용해서 글을 써도 되지만 자기가 들었던 생각,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죠. 그렇게 모아놓으면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글을 읽으면 그때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힘이 생기는 거고요.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글 쓰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꾸 책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읽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드는 생각은 어떤 주제만 있으면 내가 글 쓰는데 두려움 없이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그 논술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논술학원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논술학원에서 글 쓰는 훈련을 가르치는 그 분들은 굉장히 글을 쓰는 그 뭐랄까 테크닉만 가르쳐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글 쓰는 테크닉만 가르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열심히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책을 읽었더니 1년에 한 30권 정도 이렇게 읽고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는 더 노력하니까 50권, 그리고 그 해 다음에는 70권 이 정도로 책을 읽는 분량도 많아지고 또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1년에 100권 이상씩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책을 읽고 글 쓰는 데 대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 같은 게 다 사라지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글 쓰는 자신감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 자신만의 어떤 독서법을 찾기 위해서 더 읽고 글을 쓰면서 훈련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책들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다섯수레가 과제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다섯수레를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 네, 사고하는 힘, 네, 어, 키우기 위한 그런 좋은 훈련의 도구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벽에 센츄리 클럽 네, 자기 이름이 딱 붙을 수 있도록 어,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독서 글쓰기 같은 것들은 단시간에 성장하지 않고 단시간에 그 효과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그 사고하는 그 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